자, 우리는 개발형 허가를 할 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 항상 중요한 게 어디서 나왔나 하는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태 공부하신 게 계획이죠. 계획 중에서 무슨 계획 공부하신 거예요? 관리계획 공부하신 거예요.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은 이 성격, 절차 이거밖에 안 했다니까. 그럼 광역하고 기본계획은 잊으셔도 좋습니다.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 근데 관리계획 입안권자, 결정권자는 꼭 기억해 달라고 했고요. 우리가 여태 공부하신 게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요 6개를 공부를 하신 거거든. 그 중에 3번, 4번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중에 뭐를 하는 제도예요? 이건 사업하는 제도예요. 사업하는 제도. 사업을 하는 제도고, 자, 이 사업의 이름이 우리는 무슨 사업이었더라?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 자, 그래서 계획사업의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3가지가 있죠. 3가지인데 4번은 이 법이 없었고, 우리는 몇 번만 공부하셨어? 3번만 공부하신 거죠. 이 계획사업은 규모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규모가 크죠. 계획사업은 뭘로 결정했다고요? 관리계획으로.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행정청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행정청이 결정하는 요 계획사업은 개인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고 규모가 크고 작고. 크고 이 규모가 크다는 것은요, 토지 형질 변경 면적을 말합니다. 사업을 하는 땅이 크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규모가 크고 공익사업, 여기 계획사업인데, 계획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지구단위 계획에서도 보셨지만 미리 계획으로 뭐를 짜고 하는 거야? 미리 계획으로 기환경 등을 계획으로 이렇게 짜고 가니까는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죠.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한단 말은 우리는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법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자 하는 게 우리 국토개혁법의 취지예요. 그런데 모든 사업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즉 행정청이 결정해서 하는 사업만 있는 게 아니죠.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건물 짓고 사업하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기환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없다? 난개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허가를 받고 해라 하는 게 개발행위 허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개발행위 허가의 뿌리는 계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받는다, 계획사업으로 안 하기 때문에 받는다. 그걸 기억하시는 거야. 계획사업으로 할 때는요, 난개발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계획사업으로 안 하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거예요. 계획사업이 몇 개인데? 계획사업이 몇 개요? 3개라니까. 계획사업 3개. 그 계획사업 3개 기억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럼 우리 지금 이렇게 물어봐. 이거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했죠. 사업 이름이 뭐더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했죠. 실시계획 인가받아 하는 거 했잖아. 그거 모르면 다음 주 개발법이 안 돼. 개발법이. 요 사업을 꼭 공부하시고 오셔야 돼.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런 사업에 따라서 건축물 짓고 뭔가를 한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아시겠죠? 계획사업으로 안 할 때 받는다는 걸 하나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제가 여기 오면 늘 강조드리는 게 뭔가요? 이 계획의 이름이 뭐였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이었죠? 도시군 단위의 계획이었어요. 그렇지만 도시군은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 단위라는 사업이 계획이지만 입안 관리계획 절차를 거쳤잖아. 그래서 얘는 입안권자, 결정권자를 알아야 돼. 입안권자가 하는 거 몇 개? 3개. 단지 입안권자 만들고 시설사업 시행자가 입안권자이고, 요 6개는 전부 누가 결정했어? 결정권자가. 그러면 끝난다고. 입안권자 3개 기억하고 다 결정권자가 결정한다 그러면 끝나. 행정적 외울 게 없어. 그럼 이쪽은 뭐 단위로 집행해요? 똑같은 도시군이야. 똑같은 도시군을 하는데 여기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뭘 받아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관할 관청은 전부 도시군에 누구만 나와? 도시군의 장만 나오는 것이요. 전부 도시군의 장이 누구예요? 특광시장 군수만 나온다면 지금부터는. 그럼 특광시장 군수만 나오는 이 파트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또 제목을 잡아야 돼.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개발행 허가라는 걸 공부를 하실 거야. 자, 개발행 허가에서는 당연히 개발행 허가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개발행 허가의 목적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건축 허가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 건축법에는 건축 허가라는 것을 받아 건물을 지어. 거기는 건축물의 구조를 따져. 이런 설비를 따져. 건축물이 이렇게 지으면 안전하겠는가? 제일 중요한 목적이 건축법은 안전하게 짓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개발행 허가는 안전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이러한 용도, 이러한 규모, 이 건물이 이 자리에 들어왔을 때 주변의 기반시설, 환경, 경관 아시겠죠?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따지는 게 거기 개발행 허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건축물 하나 지으려면요 기본적으로 허가가 2개가 나야 돼. 국회법의 개발행 허가 나고 건축법의 건축 허가. 아시겠죠? 그럼 그 개발행 허가가 먼저겠어요? 건축 허가가 먼저겠어요? 개발행 허가가 나야지 이 자리에 이 건물이 들어올 수 있다 라고 허가가 나야 건축법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지으면 안전하겠는가라고 따지는 게 건축법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개발행 허가에서는 우리 학습의 목표를 명확하게 잡아야죠. 개발행 허가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학습 목표는 당연히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이것부터 잡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하죠.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요걸 잡아야 되고요. 허가 대상에 해당되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누구한테? 특광시장 군수. 지금부터는 전부 특광시장 군수입니다. 이제 이런 걸 특광시장 군수를 당연히 이걸 우리가 외우려고 그러니까 공법이 어려운 거야. 여기는 당연히 특광시장 군수라는 게 이해가 가야 돼. 특광시장 군수가 허가를 할 때 지 마음대로 할까 허가를 할 때 검토하는 기준이 있을까? 이 기준 공부하셔야 돼. 기준. 그 다음에 허가를 할 때 허가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허가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절차가 있겠죠. 요거 공부하시는 거예요. 개발행 허가에서는. 다른 거 없어. 자, 그럼 개발행 허가 기준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국회법은 계획법이다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계획이 우선이에요? 개발행 허가가 우선이요? 계획이 우선이지. 자, 부산시를 놓고 생각해 볼까? 부산시의 용도 지역을 정해놓고 지구를 정해놓고 구역을 정해놓고 뭐 지구 단위 계획도 수립해놓고 막 이렇게 해놨어. 입지규제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고자 하는 허가 내용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나 이런 데 안 맞으면 허가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당연히. 그래서 개발행 허가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뭐긴 일단 계획부터 검토해야지. 이게 개발행 허가 기준입니다. 개발행 허가는 계획에 맞아야 됩니다. 자, 이 계획은 무슨 계획이요? 관리계획이잖아, 관리계획. 관리계획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데 안 맞으면 허가 안 난다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 지구 단위 계획 구역만 지정해 놓고 계획이 수립 안 된 상태에서 개발행 허가 신청 들어오면은 계획 나올 때까지 안 해줘 이렇게 한다니까. 아시겠죠? 용도 지역에 안 맞는 거 허가 신청 들어오면 뭐라 한다고? 용도 지역에 안 맞아서 못 해줘 이렇게 한다니까. 자, 개발행 허가 기준이 첫 번째가 뭐다? 계획이다. 두 번째, 계획에 맞아도 개발행 허가권자는 뭐를 검토해? 이게 검토하는 기준이라고. 계획으로 할 때는 계획으로 기환경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고 계획으로 안 하니까 허가권자가 뭘 검토해? 기환경을 검토하는 거예요. 개발행 허가 기준 외우는 거다, 이해하는 거다? 이해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하는 것들은 우리 시험에 나와도 틀리게 안 나와. 틀리게 안 나와. 그러니까 개발행 허가는 도시공원관리계획 내용에 어긋나면 안 된다. OX. 개발행 허가는 기환경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그게 허가 기준이요. 자, 근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중에 사업하는 게 있죠. 사업. 그러면 도시군 계획사업이 우선일까? 개발행 허가가 우선일까? 계획사업이 우선이지. 그런데 이 개발행 허가가 계획사업 하는데 지장이가 그럼 허가 나왔나? 안 나지. 이런 걸 검토하는 거예요. 이 계획사업 검토하는 것도 계획 검토하는 거잖아. 그리고 개발행 허가는 규모가 클까 작을까? 규모가 작죠. 일정 규모 미만이죠.
이하하면 안 돼요. 여기가 이상이니까 여기는 미만이 돼야 되겠지. 이거는 개발행 허가는 공익사업이다, 개인사업이다. 방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나요? 개발행 허가의 기준을 얘기했습니다. 허가 규모는 일정 규모 미만이고 두 번째 나중에 책 보면 이렇게 나와. 뭐에 어긋나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4번, 5번은 기환경 이렇게 나와. 이거는 좀 이따가 책을 보고 확인하도록 할 테니까 기준을 제가 말씀드린 거야. 절차는 지금 이번 진도에서 몰라도 돼. 자, 그럼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번 진도의 학습 목표는 요거예요. 입문 과정에서도 허가 받는 거 몇 개? 개발행 허가 받는 거 몇 개? 6개. 그 6개를 기억하자고. 그 6개도 아무것도 아닌 것도 한두 번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반복해서 보면은 1년 동안 그냥 편하게 가. 근데 그걸 한두 번 안 보잖아요. 그럼 또 그 나중에 또 그것도 첫 글자 다 외워. 외우면서 아, 이렇게 훌륭한 방법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또 외운다고. 그러니까 공법이 어려워지는 거야. 할 때 해야 돼. 할 때. 아시겠어요? 한번 봅시다. 자, 그럼 뭐라 정하나서 허가권자는 특광시험 군수다. 이거는 외우는 거 이해하는 거. 지금부터는 특광시험 군수밖에 안 나와. 전부 특광 시군 단위로 하는 건데 2번 허가 대상 개발행위. 다음에 개발행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이게 중요하죠. 밑줄 도시군 계획사업 괄호박해 사업에 따른 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계획사업을 할 때는 받는다 안 받는다? 계획사업이 몇 개? 3개죠. 그 괄호 안에 적어놓으면 되고. 자, 그래서 1번에 건축물의 건축, 2번에 공작물의 설치를 묶었죠. 자, 우리 공부하신 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 6개 중에 공사를 하는 거 몇 개? 4개죠. 공사하는 거 4개. 공사 안 하는 거 몇 개? 2개죠. 요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공사하는 것이 4가지가 있어. 공사하는 게. 근데 개발행위 허가 대상 중에서도 공사를 안 하는 게 2가지가 있다니까. 요렇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 자, 우리가 공부를 안 하신 분이라도 상식적으로 개발행위라고 하면은 뭐 하는 게 개발행위예요? 건물 짓고 땅 파고 그게 개발행위지 뭐겠어? 건물 짓고 땅 파는 게 개발행위지 뭐겠냐고. 그걸 1년 내내 못 외워. 건물 짓고 땅 파는 게 개발행위라는 사실을. 그래서 1번에 뭐가 나와? 자, 건축물이 건축이죠. 건축물이 건축. 2번이 뭐가 나와요? 공작물의 설치죠. 공작물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공작물 옆에 뭐라고 적어놨나 보세요. 그럼 공작물 옆에 책 보세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돼 있지? 인공의 공자 동그라미, 제작의 작자 동그라미, 시설물의 물자 동그라미. 그게 공작물입니다. 우리 시험에도 실질적으로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이렇게 나와요. 그게 공작물이에요. 자, 그럼 공작물이 뭐예요? 그러면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입니다. 사람이 만든 건 다 뭐다? 공작물이라는 얘기지. 책글상 공작물이죠. 건축물 공작물인가요? 사람이 만든 건지 안 만든 건지를 생각을 해봐. 건축물 사람이 만들었어? 비 맞고 자랐어? 공작물이 아니에요. 공작물이잖아. 고민하기 따로 있지 뭘 좀 고민. 사람이 만든 건 다 공작물이에요. 비닐하우스 공작물이에요, 아니에요? 공작물이죠. 다 공작물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만든 게 모든 게 다 공작물인데 그 중에서 요렇게 생긴 놈을 건축물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놈을. 그럼 공작물의 범위가 넓어요? 건축물의 범위가 넓어? 그럼 건축물도 공작물의 일부죠. 다음에 우리가 건축법에 가면 건축물을 공부한다니까. 건축법에 가면 건축물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이렇게 나온다니까. 공작물 중에서 이렇게 생긴 놈 이걸 건축물이라고 한다고. 건축법에서는 뭔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럼 우리는 그거는 건축법에 가서 알면 되고, 우리는 지금 뭘 알아야 되느냐? 건축물도 뭔데? 공작물인데 이 건축물과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는 거야. 공작물을 크게 두 개로 나눠 건축물하고 건축물이 아닌 것. 그러면 건축물하고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의 차이점은 이 건축물은 기반시설이 없으면 못 지어요. 그러면 건축물 허가받는 게 어렵다고 공작물 허가받는 게 어렵다고. 건축물이 어렵죠. 이는 기반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건축물에 해당하면은 몇 번에 의해서 허가받고 1번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그럼 2번 공작물이란 말의 의미는 옆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괄호 안에 건축법에 따른 밑줄 건축물은 제외. 그 괄호가 중요한 것이요. 그건 건축물을 제외한다는 건 건축물은 허가를 안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1번에 의해서 허가받잖아. 건축물은 1번에 의해서 허가받고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은 뭐 한다? 2번에 의해서 허가받고 이런 뜻이라니까. 그러면 결론은 무슨 뜻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시설물이라고 그래. 공작물. 공작물은 토지에 뭔가 설치를 할 때는 함부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게 건축물이든 건축물이 아니든 토지 함부로 설치하지 마 이런 뜻이라니까요. 그게 1번, 2번이야.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걸 못 외워가 1년 내내 막 건공 이렇게 외우고 그러지 말고 이해를 하시는 거야. 자, 또 공사하는 게 땅 파는 거라며. 땅 파는 게. 3번에 토지 형질 변경 나오죠. 토지 형질 변경이 나옵니다. 자, 한 장 넘겨볼까요? 4번에. 4번에 토석 채취가 나오겠죠? 토석 채취가 나옵니다. 요독에는 땅 파는 거예요. 땅 파는 거. 요독에는 땅을 파는 것인데 무슨 차이냐? 형질 변경은 그 3번에 다시 돌아가서 형질 변경을 보면 이렇게 적어놨죠. 괄호 묶으세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괄호를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밑줄 토지의 형상을 변경, 형상 또 밑줄 공유 수면의 매립, 공유 수면 매립 찾을 수 있죠. 박스 안에 3번이 있는 거야. 토지 형질 변경. 자, 밑줄 긋고 하는데 우리 밑줄을 긋다 보면 어떤 분 밑줄을 똑바로 잘 안 그어지죠. 그런 분들은 그 연필로 좀 하셔도 돼요. 연필을 그냥 중요한 거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하든지 하고 볼펜으로 막 비뚤비뚤하게 막 긋고 그러지 하지 말고. 또 그래도 자를 써라니까는 막 자를 대고 막 자대고 이 균열 맞춘다고 막 이러고 그것도 좋지 않아. 밑줄은 그냥 밑줄을 그러면 긋고 저는 밑줄을 길게 그라 소리 잘 안 해요. 길면은 가로 묶으라 그러지. 키워드에만 이렇게 수업 듣는 거야. 밑줄 그으세요. 그러면 듣고 이러면 되는데 밑줄 긋는데 시간 다 보내. 이 공부를 좀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의 특징은요. 칠판에 뭔가를 적잖아요. 그거 따라 적는다고 수업 하나도 못 들어. 칠판에 적는 건 우리가 이제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 적는 거지. 따라 적으라는 얘기야. 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죠. 형질 변경을 우리 국토개혁법 대통령에는 두 가지로 적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토지의 뭐를 바꾸는 거예요? 형상. 모양이죠.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것. 이게 형질 변경이고, 두 번째는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것도 형질 변경이죠. 공유 수면 매립하는 것. 이걸 형질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형상을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절토하는 방법, 깎아내는 거죠. 반대로 흙을 들이붓는 성토하는 방법, 정지 작업이죠. 땅을 고르는 것, 평평하게. 시멘트 포장 입히는 거, 뭐 이런 거죠. 이거 형질 변경인데. 토석 채취는 말 그대로 흙토자, 돌석자. 토석을 채취한다는 말이거든. 자, 이런 땅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땅을 깎아내요. 깎아가지고 여기를 평평하게 이렇게 형상을 변경해서 여기다가 나중에 집을 짓겠다 라는 목적이면 이건 형질 변경이죠. 이거는 형질을 바꾸는 목적이고, 그런데 여기는 형질 변경이 목적이 아니고요. 여기에 산에 있는 흙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흙이 필요하다. 아니면 자갈, 바위 이런 돌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 단순히 흙, 모래, 자갈, 다입, 바위 등을 채취하는 목적 같으면 이는 토석 채취가 되는 거예요. 자, 형질 변경과 토석 채취의 차이점은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둘 다 땅을 파내죠. 둘 다 땅은 팠어. 토석 채취는 둘 다 했어. 그런데 얘는 궁극적인 목적이 형질 변경이 목적이고 얘는 형질 변경이 목적이 아니라는 차이점이죠. 그럼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땅을 파낸다면은 토석 채취 허가는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어. 그때는 형질 변경 허가 받으면 돼요. 그런데 형질 변경 안 하고 흙만 파낸다 그러면 우선 허가 이런 얘기지. 그러면 건물 짓고 땅 파고 이게 뭐 개발행위지 뭐가 개발행위겠어요? 요 네 개는 공사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또 안 해 안 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요. 자, 물어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시설사업도 했죠. 우리 공법은 허가를 받아서 공사하면 뭐 받은 대로 해야 돼? 허가 받은 대로. 인가 받고 하면 뭐 받은 대로? 인가 받은 대로. 승인 받고 하면 승인 받은 대로 해야지. 그대로 했나 안 했나 검사한다 안 한다? 한다. 여기는 개발행 허가 받았죠. 허가 받은 대로 공사해야죠. 공사했나 안 했나 검사하겠지. 이 우리 계획사업에 개발행 허가 계획사업은 중간검사 받는다고 합니다. 자, 검사는 또 공식 물어보자. 허가 받은 자한테 검사 받는다, 다른 자한테 받는다? 그럼 실식이 인가 받았으면 인가 받은 자한테 검사 받죠. 인가한 자한테 검사 받고 허가 받은 자한테 검사 받고. 그럼 중공사 누구한테 받아? 덕광시장 군수. 그럼 전부 덕광시장 군수야. 우리가 지금 억지로 외울 게 뭐가 있어 지금 사실은. 억지로 외울 내용 없어요.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 이해하는 거지. 이걸 뭘 외워. 그 나는 이해는 했는데 암기는 언제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네. 이해는 했거든요. 암기 언제 할까요? 이해를 해가지고 반복을 하면 그게 암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반복을 하면 암기가 되는 거야. 이해하고 안 하면 사라지는 거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반복 말고는 없어요. 일단 이해가 되면 자주 반복을 자주 하는 방법은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이해가 됐다. 나는 수업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어. 그럼 동영상 안 봐도 돼. 수업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 그럼 책 밑줄 그은 거 뭐 보는 거야. 그럼 그 복습하는데 몇십 분 안 걸려요. 4시간 했지만 밑줄 몇 분대 안 긋거든 밑줄은. 그럼 오늘 우리가 개발행 허가를 공부했다. 개발행 허가 오늘 뭐 했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계획사업을 안 하니까 개발행 허가라는 걸 공부했는데 오늘은 다른 거 한 거 없고 허가 대상 6개 공부했네. 허가 대상 6개. 근데 그 중에 4개는 공사하는 거고 2개는 공사 안 하는 거라더라. 이 생각만 떠오르면 되는 거야. 그건 책을 안 봐도 그거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잖아. 응?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수업 시간에 말고 공법 공부할 때 말고 다른 상황에서 공법을 한번 떠올려 봐봐. 만약에 놀러를 간다. 이제 설날에, 내일 모레 설날이죠. 설날에 친정을 간다. 가면서 개발행 허가 한번 떠올려 봐봐. 내 머릿속에 과연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 거기서 뭔가 실마리를 찾아. 개발행 허가라는 게 난개발, 계획사업을 안 하니까 규모는 작다고 그랬고, 뭐 했더라? 허가 대상 6개 했더라. 거기서 멈춰줘도 돼. 거기서 멈춰줘도. 그렇게 하세요. 올해는 설날이 이상하게 빨리 와요. 설날도 빨리 오고 마음도 급하고 그렇습니다. 자, 공사 안 하는 거 2가지요. 건물 짓고 땅 파는 거 말고 이거 기억하시는 게 오히려 힘들어요. 공사는 안 하는데 개발행 허가 받는 게 있어. 그게 토지를 뭐 하는 거야? 분할하는 거죠. 토지를 쪼개는 거예요. 또 물건을 뭐 하는 거예요? 물건을 적지 쌓아두는 거예요. 그 토지 분할에 토석 채취 옆에 동그라미 4번 아까 토석 채취 있죠? 그 옆에 보면 다만 또 여기를 또 유의하셔야 돼. 다만 밑줄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 다 제외한다. 형질 변경 목적으로 하는 건 형질 변경 허가 받습니다. 그런 뜻이겠고 5번에 토지 분할 있죠?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분할 해가지고 괄호 안에 밑줄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제외. 있는 동그라미 전부 괄호가 중요합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우리 국계법에서 개발행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그러면 우리한테 토지를 쪼갤 때 허가를 받는 것, 건축물이 있는 대지인가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가요? 없는 거겠죠.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허가 대상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요 얘기를 잠깐 할 텐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건축법에 가면요. 건축법 57조가 있어요. 건축법 57조 1항에 보면은 앞으로 제가 우리 공법에서는 몇 조 외우라는 소리 절대로 안 하고요. 우리 공법에서 시험 문제에 무슨 법 몇 조 나오면 무조건 맞는 겁니다. 맞는 거니까 몇 조 이거 알 필요 없고. 근데 딱 유일하게 제가 기억하시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건축법 57조 그것도 1항 3항까지 있는데 1항 이게 뭐냐면 건축물이 그냥 듣기만 듣고 무슨 말인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 있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쉽게 말해서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건물이 이렇게 있는 대지를 이렇게 잘게 쪼개버리죠.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 대지로서 효용 가치가 떨어져. 그래서 우리 건축 57조 1항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이렇게 용도별로 딱 정해놨어. 용도별로 딱 정해놨어.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에서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이상에서 녹지는 200제곱미터 이상에서 기타는 60 이상에서 이렇게 정해놨어. 요 이상에서 건축 조례로 정해라. 그러면 이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미달이죠. 미달하게 분할하는 거는 일절 금지 이렇게 해놨어요. 이 조문이 무슨 조문인지 아시겠어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 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도록 분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보다 작게 분할해 버리면 대지로서 효용 가치가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 주거지역은 60에서 그냥 60으로 정해놨다. 그럼 부산이라는 동네는 시에서는 주거지역의 토지는 이 6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땅은 집을 못 짓는 거야. 쓸모없는 땅이 된다고.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건 아예 여기에 미달되도록 57조 1항에 미달되도록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건축물이 있는 건 아예 이 규정에 미달되도록 분할할 수가 없는 거야. 하면 안 돼. 그런데 지금 여기는 건축물이 없죠? 건축물이 없는 땅은 57조 1항에 여기에 미달되도록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있다. 근데 이 허가 받는 게 세 가지 우리 교재 기억니은 가나다 돼 있습니까? 가나다. 가나다 돼 있는데 가나다. 요 가번은 지금 일단 모르셔도 돼. 가번은 모르셔도 돼. 나하고 다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실 텐데, 자, 건축법 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건축법에 따른 건축법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 있어요. 57조 1항. 건축법 뒤에다가 57조 1항이라고 적어 있어요. 건축법 57조 1항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 동그라미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저기 들어보세요. 지금은 건축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요 기준이 미달되게 60제곱미터에 미달되게 분할을 할 수는 있어. 그러나 함부로 하면 안 돼. 개발행 허가를 받고 해야 돼. 아시겠죠? 개발행 허가를 받고 해야 돼. 나중에 쓸모없는 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하고는 건축물이 지금은 없지만은 건축법 몇 조? 57조 1항에 뭐 하도록 분할하는 거? 미만으로 분할하는 겁니다. 건축법 57조 1항에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해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면적 기준이죠. 면적. 그러니까 면적이 건축법 57조 1항에 미만으로 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하는 뜻이에요. 두 번째 답안을 보실까요?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밑줄 너비 5m 이하의 토지 분할이죠. 너비 5m 이하의 토지 분할입니다. 너비 5m 이하의 토지 분할. 자, 요거는 답안은 면적이 아니고 뭐의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너비는 5m 이하로 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해라. 너비가 너무
좁아도 건물을 짓기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건물 지을 때 대전에 꽉 들어차게 짓는 거 아니잖아요. 민법 관계에서도 상린관계라는 규정도 있고 건축법 규정에서도 공지 확보가 있고 인근 대지나 대지 경계선이나 건축선에서 띄워주는 공지 확보 규정이 있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비도 너무 작아도 안 돼요. 그래서 너비는 5m 이하로 할 때는 허가를 받고 이해합니다. 면적은 건축법 57조 1항에 미만일 때 허가를 받고 이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건의 적치 나오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녹관자 동그라미치라고 했죠. 녹관자의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울타리 안입니까?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입니까?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울타리 밖이죠, 밖에. 우리 집 울타리 안에 물건 쌓아놓는 건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죠. 울타리 밖에 물건을 쌓아두는데 그것도 잠시가 아니고 얼마? 1개월 이상. 우리 시험은 가끔 그 1개월을 15일 이렇게 바꿔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1개월 이상 쌓아둘 때 그 세 가지 조건이 갖춰야지. 녹관자. 자, 그거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시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2002년 2002년 하면 뭐가 생각나죠? 그렇죠. 월드컵이죠. 올림픽이 아니고 한일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갈 줄 그 누구도 몰랐던 그 2002년 아닙니까? 학원에 수업이 제대로 됐을까 안 됐을까? 한 16강 정도 가고 말 줄 알았는데 8강 가더니 4강까지 올라가고 난리가 났었어요. 2002년도까지는 이 법이 없었어. 이 법이 없었어. 그때는 법이 이원화되어 있었다. 그때는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게 있었고요. 국토이용관리법이 있었는데 이 법에서는 국토이용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은 우리나라를 5개 용도지역으로 나눴다고 그랬죠. 도시지역. 이건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네. 그 다음에 준도시지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있어요? 없지요? 농림지역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준농림지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죠?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금도 있죠? 자, 이게 지금도 있는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성격이 명확한 지역이에요. 성격이 명확하니까 얘는 난개발이 문제가 없는데 결론적으로 준도시, 준농림 요 두 놈이 난개발의 문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둘을 묶어서 뭘로 바꿨어? 관리적으로 바꿨죠? 그럼 지금은 도관농자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그런데 우리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또 도시계획법이라는 법이 별도로 있었어요. 도시계획법이 뭐냐라고 이해를 하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국토계획법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단 차이점이 뭐냐? 이 도시계획법은 그 지역, 적용되는 범위가 모든 지역이 아니고 도시지역만 적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도시지역은 계획을 통해서 우리 국회법이 지금 뭐예요? 계획 만들어서 집행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이 계획 만들어서 하자는 법이에요. 그리고 계획으로 안 하면은 난개발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허가를 받아? 우리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개발인 허가 받겠지.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나름대로 계획을 통해서 하고 개발인 허가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럼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는데 요 시골지역은 이 계획법이 적용이 안 됐어. 그러니까 개발인 허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건물 하나 지으려면 허가를 2개 받아야 된다고. 개발인 허가가 나면은 무슨 허가를 또 받아? 그렇지. 건축법에 건축 허가가 나야지. 그래서 이 두 가지 허가가 나야 되는데 개발인 허가를 받고 건축 허가 받으니까 도시지역은 난개발을 막을 수가 있었는데 요 시골은 이런 게 없었어. 그럼 시골은 건물 지을 때 2개 중에 무슨 허가만 받았겠어? 건축 허가만 받아 지었다니까. 건축 허가만. 개발인 허가가 없으니까 난개발이 일어나는 거야. 건축 허가에서는 이 건물 여 지으면 난개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이런 말 하는 법이 아니라니까 얘는. 그래서 나온 대책이 뭐다? 이 도시계획법을 시골까지 전부 뭐하자? 적용하자.
아시겠죠? 시골까지 적용하자 해서 이 두 가지 법이 이렇게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법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계시는 국토개혁법이야. 나는 무슨 소리인지는 아무것도 모르겠으라도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돼. 우리 국회법의 개발행 허가는 모든 지역에서 다 받는다. 도시 지역에서만 받는다. 개발행 허가는 모든 지역에 다 받아. 도시 지역에서만 받아. 응? 방금 그 얘기하고 왔잖아 지금. 전에는 도시 지역에서만 했는데 지금은 시골까지 다 적용한다고 그 말하고 여기 와서 물어보는 거잖아. 미국에 가서 중개사 자격증 딴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왜 한국말로 하는데도 말을 못 알아. 우리 국회법의 개발행 허가는 모든 지역에서 다 받습니다. 도시가 맞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제가 도시개발법 있죠? 물론 이제 이번 진도에는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3, 4월 과정부터는 도시개발법에도 가면 개발행 허가라는 걸 받아요. 국회법에서 받는 이 허가하고 같은 건데 그때 내가 물어봐. 우리 국토개혁법의 개발행 허가는 모든 지역에서 다 받아요? 도시 지역에서만 받아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뭐라 대답하시라고? 그렇지, 모든 지역에 다 받아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네. 3월 달인데. 그걸 물어보면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또 생각을 해요.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면 안 돼. 됐죠? 자,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개발행 허가는 모든 지역에서 다 받는데 요 물건을 쌓아두는 것만큼은 모든 지역이 아니라니까. 물건을 쌓아두는 것만큼은 어디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외워야 돼. 그 쉽게 말해서 주상공 이런 동네는 물건 쌓아놓을 때 개발행 허가 받는 대상 지역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이제 오늘 밖에 나와가지고 도로에다가 막 달아야 하고 막 짐 다 끄집어 내놓으면 돼. 안 돼. 그건 도로 점용허가 받아야 돼. 도로 점용허가. 내 땅의 얘기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시험에서 주의하실 부분이 뭔가요? 녹간농지를 실컷 내었는데 여기가 농림지역이었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 농림지역은 대규모 농업, 임업을 하는 지역이죠. 이 지역은 물건 쌓아놓을 때 개발행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진도도 허가 받는 6개 기억하시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이걸 어떻게 한다고 첫 글자 따서 외우고 다 기억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시험 문제 못 풀어. 그래서 공사하는 거, 건물 주고 땅 파는 거. 공사 안 하는 거 2개, 토지보다 물건 적지. 이걸 지금 처음 들어보면은 이것도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3, 4월, 5, 6월 가면은 당연히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거야.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걸 지금부터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 이해를 하시면 되지. 내려갑니다. 자, 우리는 다음에는 그러면은 그게 양과 방과로 2번 있네. 찾으셨어요? 개발행 허가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통지사유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게 한번 읽어볼게요. 개발행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 동그라미. 변경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라? 다시 받아야죠. 변경은 무슨 행위? 새로운 행위니까 다시 허가 받는 거예요.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면 어떻게 한다? 인가받은 걸 다시 변경하면 어떻게 해? 다시 인가받아야지. 새로운 행위란 건 다시 하라는 거야. 허가받은 걸 다시 변경하면 어떻게 해? 다시 허가받아야지. 승인받은 걸 변경하면 어떻게 해? 신고한 걸 다시 변경하면 어떻게 해? 그렇게 하라고. 다시 하라는 게 변경이에요. 그럼 우리 시험은 변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경미한 변경이 어려운 거야. 자, 그 밑에 보면 다음에 경미한 사항 변경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번 진도는 경미한 사항 공부 안 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제일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로 어려운 거 경미한 사항 변경이에요. 이 경미한 변경은 그러면 허가를 다시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는 건 아시겠죠? 물어봅시다. 인가받은 사항 중에 인가를 받았지. 사항 중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다시 인가받아, 안 받아? 안 받으니까 경미하다고 하지. 맞잖아요. 그런데 그냥 안 받고 해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경미한 변경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처럼 통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통지하느냐, 신고하느냐, 그냥 하느냐 하는 걸 구분하는 건 절대로 어렵지 않아. 그거는 3, 4, 5, 6을 들으면 누구나 다 알아.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다? 이놈이 경미한지 안 한지, 그게 문제. 경미하는지 안 한지를 알아야 뭐 신고하는지 통지하는지 그냥 하는지 알 거 아니야. 그걸 우리한테 요구를 한다니까, 시험에서. 우리 보고 외우라고. 아시겠죠? 그런 것까지는 공부하기가 참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은 문제풀이 과정에 가서나 우리가 좀 몇 개를 접하는 거지. 지금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없어.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없고. 3번에 허가 불필요 개발행위 있죠? 요거는 이제 3월달 과정에서 해야 돼. 우리 1, 2월 과정에서는 생략합니다. 넘기세요. 우리는 지금 개발행위 허가 요구했고, 이제는 요 기준하고 절차가 남았죠? 기준 절차가 남았는데 우리 교재는 뭐가 나와요? 기준이 나오네. 기준이. 그 기준까지 보고 조금 쉴까요? 설명 다 드렸으니까. 특강자 문수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나 변경 허가를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박스 한 1번 보시면 용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에 정하는 개발행위 가로박혀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돼 있죠? 그 개발행위 규모가 괄호 안에 뭐예요? 괄호 안에 밑줄 토지 형질 변경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는 토지 형질 변경 면적이 규모가 적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 규모가 박스 안에 박스 보세요. 도시적에서 주거적 어쩌고 해놨죠. 그 숫자는 지금 놔두고 미만이란 말이 있죠. 그 미만이란 말에만 동그라미 치세요. 미만. 자, 개발행위 허가는 규모가 토지 형질 변경 면적이 크다 작다 일정 규모 미만. 요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앞으로 그 수치는 우리가 시험 칠 때까지 외우실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같이 외우는 거니까. 자, 밑에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 3번 묶으세요. 동그라미 2번, 3번을 묶어주세요. 그게 계획입니다.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이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 또 밑줄 그으세요. 성장 관리 방안. 요 두 계획에 어긋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성장 관리 방안은 우리가 아직 모르니까 성장 관리 방안에다가 적어주세요. 성장 관리 방안에다가 개발행위 허가 지침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할 때 그 계획에 맞춰서 허가한다고.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이 뭔가요?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죠. 계획사업이 우선이라며. 그래서 2번, 3번이 계획입니다. 계획에 맞아야 된다. 4번, 5번 묶으세요. 4번은 맨 끝에만 밑줄.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4번의 맨 끝에 경관과 조화를 경관과 조화. 환경 동그라미, 경관 동그라미. 5번에 개발행위에 따른 밑줄.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기자의 동그라미. 기자의 동그라미. 7번 보세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뭐다? 일정 형질 변경이 일정 규모 미만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디에 어긋나면 안 된다? 계획에 맞아야 된다. 그 계획은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그런데 무슨 계획이 하나 더 들어갔어? 성장 관리 방안이죠. 이런 계획에 어긋나면 안 된다. 요거는 좀 이따가 공부를 다시 하시기로 하고. 자, 3번이 도시군 계획사업이죠. 계획사업에 지장이 가면 안 된다. 사업에 지장이 가면 안 된다. 4번, 5번이 뭐라고요? 기환경. 5번이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해야 되고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해야 되고 주변의 환경 경관과 뭐 해야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우리 시험에 요 내용이 통문제로 한번 출제가 됐어요. 박스 안에 넣어놓고 허가 기준으로 맞는 거 2번, 3번, 4번, 5번은 틀리게 낼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틀리게 못 내. 아니, 관리계획에 어긋나도 된다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해도 된다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시험에 나와도 큰 문제는 안 돼. 다만 우리가 시험 칠 때까지 일정 규모 미만 요 수치 하나만 외워주면 되는데 뭐 자주 물어보지는 않지만은 그게 우리가 기준에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